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서특별법 맞서북 36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전세권은 요 근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30회, 31회 계속 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원래 용익물권이 지상, 지역, 전세 세 개를 나눴을 때, 원래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전세권은 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전세권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지금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이 이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을이 전세권자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전세권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 반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줘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요걸 경매를 붙여서 경락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담보물권성이에요. 단 이 전세권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303조에다가 아예 규정을 뒀죠. 농경지는 임대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임대차는 가능한데 전세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존속기간인데, 자, 최장기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은 뭡니까?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토지, 건물 모두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건물 전세권의 최단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만 최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이고요. 그러면 토지는 최단 기간이 없어요. 토지는 최단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1개월, 6개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건물만 1년이에요. 그 다음에 갱신이 가능하냐. 자, 전세권에서는 갱신 청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합의갱신. 요 합의갱신은 그 계약갱신이라고 해서 이건 토지도 되고 건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다른 게 요 법정갱신이 있잖아요. 법정갱신, 자동갱신이라고 하는 거,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등기가 안 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최장은 뭐 당연히 10년이고 갱신이더라도. 자, 건물은 지금 법정갱신 들어오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몇 년이다 라고 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정하지 않고 전세권이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각 당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각 당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를 말합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 후에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이후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세금하고 들어오는데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예요. 언제나 유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상권에서 치료, 지역권의 치료는 요소가 아니죠. 근데 전세금은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할 건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인데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또 전세금은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죠. 원래 전세를 낼 때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가격들이 폭등이 될 수 있잖아요. 집값들이. 그러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전세금의 증감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형성권이지만 요 증액 부분이에요. 요 감액 말고요. 감액은 마음대로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증액은 1년, 그다음에 20분의 1이라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그다음에 요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 사용 수익이잖아요. 사용 수익 하는데 요거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두 개 분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두 개가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하고 요역지는 분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도 분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다. 원칙은. 그러나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예요.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기간 만료 시 전세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전세권의 담보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권에다는 저당을 못 잡죠. 그런데 자, 감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그럼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자에게 뭐가 붙어 있냐면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저당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등기가 되고 얘가 부기등기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그럼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죠. 주등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을 등기에 말수 없이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이 소멸되면 주등기가 없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이 돼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 피담보채권 대출해 준 거.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요 전세금 있잖아요. 요 전세금을 압류를 해가지고 일종의 물상대위죠. 압류해서 피담보채권을 우리가 보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가치 변형물인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요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걸 하나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3제 압류 등이 없다. 자, 압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권자에게 그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만 당연히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부속물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 부속물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우리 건물 전세권에서 또는 부속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우리가 어디에 가면 유사성이 있냐면요. 거기 임대차가 있잖아요. 임대차에 가면 동의를 얻었거나 요 매수한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당연히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세권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층, 2층이 있고 여기 옥탑이 있거든요. 여기 옥탑이. 그럼 옥탑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옥탑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전체, 이 전부를 경매에 붙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전부에 대한 경매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건물 전부를 경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경매 청구는 안 되고요.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볍게 하세요. 전부 경매는 안 돼. 근데 전부에 대한 경락대금, 전부에 대한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문, 우리 들어오는 거요. 자, 여기 지문들은 역시 전부 다 우리가 기출이 됐던 지문들이니까 항상 유념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전체. 자,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근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담보로 요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채권, 돈 빌려준 거 있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의 경매권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등기가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목적물 있죠? 합의, 전세, 요 등기. 그때 뭐가 있어? 목적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에 존속되는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이 존속되는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가 되지만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가 안 된다. 자, 전세권의 존속 중이더라도 여기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는 허용이 됩니다.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가 뭐예요? 나중에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전세권을 가져가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져가세요. 미리 약속을 해 둘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도 이렇게 만료된 전세권도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같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전세권은 이건 뭐예요? 사용수익인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성은 없고 뭐만 남아있는 거죠? 담보 물권성이에요. 그래서 담보 물권성을 양도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건물 전세는 채당기간이 1년인데 토지는 채당기간이 없는 거고요. 또 건물 동그라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동일 소유의 대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대지가 팔렸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나오거든요. 그 법정지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누구겠어요? 설정자가 지상권이에요. 이게 요건 305조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요 설정자가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번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당연히 뭡니까?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되는데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12번에 지상권의 증감,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듯이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13번에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요거 중요하네요. 선위가 앞선 전세권이 있었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가 저당권이 있었고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이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해버렸죠. 그럼 당연히 이 전세권은 소멸돼요. 원래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용익권, 물권, 용익성들은 당연히 존속되고 있거든요. 낙찰자에 대항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난 배당금에서 받고 나가겠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멸이 된다. 그래서 13번은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내용이네요. 자, 14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지상권, 임차권에 인정되듯이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건물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당연히 만료가 됐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등기가 소멸되면 당연히 부기등기도 소멸이 되죠. 그 부기등기 저당권도. 다만 저당권자가 아직 피담보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의 그 전세금 지급 있죠. 그걸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이죠. 피담보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 가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도 함께 소멸된다는 걸 유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권은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공갈빵처럼 이 정도의 지문 정도면 충분히 5개 지문이 나오더라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지상권 자체가 좀 법정지상권이 어렵지 나머지는 좀 가볍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권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